코 성형 계획하시면서 이거 자가늑연골을 써 말어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자가늑연골 외길 달려온 제 설명 들으시면 쓸지 말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고민 그만하세요.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입니다. 코 성형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바로 수술에 사용할 연골 선택일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재료는 아무래도 자가늑연골이죠. 요즘 자가늑연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환자분들이 자가늑연골 쓸 때 걱정하는 점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요. 우선 제 자랑 조금만 하고 갈까요? 저는 코 성형을 시작할 때부터 자가늑연골의 대가이신 선생님 밑에서 일하면서 배우면서 써왔고, 다른 분들이 매드포어, 메쉬, 기증늑연골 이런 여러 인공조직, 기증조직들을 쓸 때 저는 자가조직만으로 수술을 해왔습니다. 이런 제가 자가늑연골에 대해서 솔직하게 전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가늑연골 코 성형이 너무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숙련되지 않은 분들이 무리해서 쓰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도 실제로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잘 알고선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우선 자가늑연골이 요즘 수술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동양 사람들은 재료로 쓸 수 있는 연골들이 작은 편이에요. 애초에 태어나기를 골격이 작게 태어난 거죠. 그리고 코도 낮고 연골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코 수술할 때는 코를 더 높이고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연골 재료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조금도 아니고 꽤나 필요해요. 그리고 튼튼하게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도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성형이 활성화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코 성형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재료 이미 사용해버린 경우가 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상황은 더 안 좋아요. 성형 수술이 유행하다 보니까 여러 인공재료, 기증 조직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걸 사용하고 나면 그 자리 잡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상 연골 지지 구조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형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수술을 하려면 이거 새로 만들어야지 변형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만큼의 많은 양의 재료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 아무래도 자가 조직을 채취해서 쓰는 건 환자분한테 부담이 되죠. 조직을 채취하려고 또 다른 부위에 절개를 하고 막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공재료는 아직까지는 자가 조직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지지력이나 모양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가 조직 재료를 찾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가늑연골이 만점짜리 재료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가조직도 엄연히 단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못하거나 할 수가 없어서 안 쓰는 경우는 있겠지만 안 좋아서 안 쓰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죠. 그럼 자가늑연골 수술할 때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가늑연골 수술하면 위험하고 아프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자가늑연골을 채취하면 숙련된 경우 수요마취하에서도 30분 내로 쉽게 채취할 수 있고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해부 구조상 사용하는 연골의 위치가 혹시라도 실수하더라도 기흉을 일으키거나 폐에 접근하지 않거든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도 늑연골 채취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이거나 해부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수술하다가 큰 문제를 한번 겪어보셨던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 자가늑연골 수술하면 흉터가 크게 생긴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자분들 조직 두께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절개선이 1.5c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시경 수술의 절개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흉터가 보이게 남더라고 해도 그걸 보는 사람들이 내시경 수술 같은 거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별로 신경은 안 써요. 처음에는 붉은 느낌으로 흉터가 남을 것처럼 보이는데 장기 경과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게 희미해지기 때문에 흉터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드물어요. 세 번째, 나이가 많아서 자가늑연골이 석회화돼서 못 쓴다고 얘기 들었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재료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환자분의 현재 변형 정도나 재료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 바로 자가늑연골 코 수술이에요. 석회화돼서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죠. 자가늑연골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자가늑연골을 그저 재료로서 쪼개갖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석회화된 연골은 사용하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하지만 재건식 수술 방법도 알고서 그걸 활용하게 되면 석회화된 연골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강력한 지지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석회화된 연골은 와핑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장점이라고 보기도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을 여러 번 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처음 코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목표가 높거나 비중격 재료가 적은 경우에는 자가늑연골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요즘에 자가늑연골이 유행하면서 자가늑연골을 사용하셨던 분들도 재수술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덕에 자가늑연골의 신뢰도 떨어지고 코 수술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비용을 지출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가늑연골은 코 수술에서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재료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선호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재료도 아니고 더 고급 재료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장점을 잘 써야만 안정성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활용하기 쉽지 않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자가늑연골 코 수술을 계획하실 때는 반드시 자가늑연골을 많이 다뤄봤고 심각한 변형 상태인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늑연골 전문 의료진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제가 다루어 드렸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회가 되는 대로 최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DI 성형외과의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